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네, 시청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거를 시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IQ 검사를 했던 세대일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IQ를 얘기하시나요?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Q 세대, IQ를 검사했던 세대. 하지만 지금 혹시 조카나 자녀분들, 초등학생 있는 분들,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IQ 검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네. 집단으로 IQ를 검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2021년의 대한민국은 과연 전국 단위의 IQ 검사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런 소식 못 들어보셨죠? 한참 됐습니다. IQ 검사를 집단으로 실시하지 않은 지는 한 10여 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OECD 가입한 지가 한참 됐고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에서는 집단 IQ 검사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IQ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두뇌 능력 평가의 지표라고 했던 이 IQ, 100년 역사가 저물어진 이유는 인간의 두뇌 능력이 그만큼 다양하고요. 또 하나는 IQ라고 하는 이런 지표로 그 다양한 아이들의 마음 능력, 두뇌 능력을 표시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IQ 세대가 금해야 될 것은 아이에게 IQ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저도 IQ 세대인데요. 네, 아직도 IQ 기억합니다. 네, 우리나라 IQ가 세계에서 거의 탑으로 높다고 하죠. 평균 IQ 지수가. 머리 좋은 거는 해외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아, 저 집에 어떤 애는 참 공부를 잘해. 머리가 좋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은 걸까? 이렇게 아빠, 엄마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요.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지금 IQ 세대분들은 재능이 높구나. 뭔가 예체능을 잘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잘하면 이것이 IQ 세대의 문제이죠. 왜 학습 기재, 공부에 대한 것만 머리가 좋다고 표현하고 학습 기재 이외의 것들, 우리가 어떤 품성, 인성에 대한 거, 감성에 대한 거,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 또 어떤 자기에 대한 강점과 단점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과 자신의 신체를 잘 조절해서 신체 활동 능력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재능이 높다. 너 참 미술에 재능이 있구나. 너 이런 쪽에 재능이 있구나. 이런 쪽에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머리 이꼴 공부, 학습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 아이가 또 누군가가 학습을 잘하지 않고 학습 위의 걸 잘했을 때에는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일깨우기에 쉽지 않다는 거죠. 학습이 이꼴 머리니까요. 그래서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우리 다중지능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이 교수가 다중지능이라는 걸 제시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다중지능이란 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또 이 다중지능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IQ 부모와 다중지능 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중지능 1983년도에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Frame of Minds,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은 책을 저서를 냈습니다. 이 이제 부제가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지능이었고요. 마음의 틀입니다. 마음의 틀.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마음 능력, 결국 우리 마음 능력이죠. 두뇌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 마음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IQ 숫자로 이렇게 인류를 세울까? 그 당시도 80년대에서도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공부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수치화된 것들에만 아이들의 마음 능력이 있다고 아이들의 어떤 그 능력을 표상하는 걸까? 그래서 7개의 지능을 제시를 합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자성지능. 네, 다 마음 능력이죠. 학습적인 기제가 몇 개 안 되죠. 네. 내 마음이 목표로 하는 바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체운동지능, 내 마음이 예를 들면 여기 골프 선수가 있죠. 타이거 우즈. 네, 이렇게 다 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내 마음이 목표로 하는 신체 변형을 네, 빠르게 전달해서 빠르게 도달하게끔 하는 신체 조절 능력이겠죠. 신체 운동 지능, 대인 지능,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 내 마음을 알아줘. 상대가 나에 대한 주고받는 이런 공감 기제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대인 지능은 다중지능 능력 중에서도 네, 성공으로 가는 네, 아주 대표적인 지능이 아닐까요? 대인 지능이 높은 사람들. 자성지능,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거죠. 나의 강점은 뭔지, 나의 부족한 점은 뭔지, 자성지능이 있는 친구들, 네, 자신의 어떤 메타인지가 높으니까요.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여지도 충분하고 강점이 분명히 있죠. 여하튼 이 가드너 교수가 제시했던 다중지능의 핵심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제각기 그 아이만의 특별한 두뇌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와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란 건 뭘까요?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특별한 능력을 가능하면 스스로 발견하게 가이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네,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또 가이드를 해주고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란 건 그런 거 아닐까.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네,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인데요. IQ 부모 세대가 다중지능의 아이를 네, 기르려고 하면 반드시 조금 금해야 되는 게 IQ 세대의 그 프레임입니다. 네, 학습 이꼴 두뇌 이꼴 머리 좋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두뇌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잘 관찰을 해서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 교수는 이 7개의 지능을 1983년에 내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8번째 지능을 떡하니 냅니다. 바로 자연지능, 자연탐색지능, 자연 친화지능,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내 마음이 네, 자연의 흐름, 자연의 변화를 이제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죠. 이것도 아마 교육 현장에서 인간의 어떤 두뇌의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연과의 괴리감, 자연이 점점 멀어지는 도시 문명의 발달로 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중부양족 네,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고 아스팔트만 걷고 흙을 밟지 않는다. 이렇게 떠다니는 건가요?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언제부턴가 네, 산업혁명 이후로 또 컴퓨터 혁명 이후로 전 세계가 빠르게 도시 문명화가 진전이 되면서 언제부터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흙을 만지기 쉽지 않죠.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네, 문명이라고 하는 이기가 들어가면서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과 접촉을 하고 디지털 기기로 점철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세대. 급기야는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인류 첫 세대가 출현하고 있죠.
집집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뺏는 거를 막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세대. 네, 이게 소셜 브레인 연구하는 뇌과학 그룹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세대의 출현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 그래서 8번째 자연지능까지 내고 나서 9번째 지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가 실존지능. 앞서 8개의 지능은 뭐 두뇌 지능,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8개의 지능이 특출나다고 해서 인성이 바른 건 가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똑똑한 거죠. 영역별로 두뇌 기능이 아주 높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촌의 시대는 우리가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 9월 말인가요? 이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던 그것이 SDG 고위급 회담이었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구하는 이제 방향인데요. 지금의 개발이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것은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토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하나의 부속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에서는 똑똑한 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좋은 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중지능에서도 이 가더너 교수가 9번째로 제시한 이 실존지능이 다른 말로 이제 영성지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두뇌의 특별한 능력을 주변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방향성 있게 두뇌를 지속적으로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실존지능은 아직은 8 플러스 2분의 1 지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가치 있는 방향, 인간의 창조성이 있다면 인간의 이런 창조적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쓸까에 대한 그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실존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지능,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이 다중지능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내 아이와 주변의 어떤 세대, 미래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IQ 부모와 다중지능 아이 이렇게 대립 관계가 아니라 네, IQ 세대더라도 다중지능적 관점에서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제시했던 이 실존지능의 의미를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보면 더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과거 20세기의 지덕체, 지력 중심 학습의 사회였고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런 학습 기제로 점철되었던 똑똑한 뇌를 키웠던 네, 학업 성취도 평가도 국제적으로 지표가 팀스, 피사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 사실 강조를 해왔습니다. 산업혁명의 이제 그 안 좋은 점이었는데요. 똑똑한 뇌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 결과도 많이 초래하죠. 그래서 하지만 인간의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목표에 대한 신념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하면 기존에 없던 창조성을 발현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꾸죠. 자신의 인생도 바꾸고 자기 주변의 환경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치 있는 방향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이겠죠. 다중지능의 실존지능처럼요. 그래서 이 뇌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세기에는 보이는 지표를 강조했습니다. 학업, 뭐 이렇게 딱 점수, 어떤 자격증, 막 이런 것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더십에 대한 거, 열정, 컨피던스, 자신감에 대한 거, 긍정 심리에 대한 거, 지혜에 대한 거. 이런 인간의 어떤 내적 역량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드러나고 있고 인간의 내적 역량의 가장 코어가 바로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21세기의 대표적인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성이라는 게 도덕적이거나 착한 것을 의미하는 20세기의 인성이 아닙니다. 지금에 얘기하는 인성은 협동할 수 있는 인재,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합심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또 이런 집중, 몰입도를 끌어내면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또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인재. 네, 식지 않는 열정, 이런 것도 다 인성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브레인, 지금은 인간의 어떤 내적 역량 개발의 시대다라고 해서 뇌교육이 어떻게 보면 더 주목받고 있는 또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는 이유도 바로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적 역량을 끌어내서 네,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고 또 똑똑한 뇌만이 아니라 좋은 뇌를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 아직도 IQ 얘기하시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는 IQ 부모 세대가 네, 한 번쯤은 다중지능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는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 한번 되새겨 보았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